안녕하세요. 저는 주역연구원 일기 임서윤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저희 주역연구원 중에서도 이제 40대를 대표해서 저희 40대 여성 그리고 또 뭐 남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, 저는 이제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희 40대 그 직장 동료들이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. 제 주변에는 어느 정도 40대면은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분들이 있어서 자녀 교육에 뭐 아이가 뭐 4살, 5살부터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뭐 학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공부를 또 시키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또 많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래요. 그러면 또 놀이치료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좀 이게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아이는 좀 인성이 좋고 자존감이 높고 행복하게 그냥 잘 지내게 하고 싶은데 워낙에 주변이 다 그렇게 하다 보니 혹시라도 이렇게 제 소신대로 교육을 또 시키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진 학교에 막상 갔을 때 학업 성취도가 너무 떨어져서 자존감 낮은 아이가 될까봐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거든요. 어떻게 자녀 교육을 접근하고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됩니다.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. 제가 알고 있는 문화생애들, 그 친구가 닥터예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 상태를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. 자기 눈으로 볼 때는.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튼튼하게 자라라고. 공부는 별로 학원에도 안 시키고 마음대로 공부를 놀면서 학교를 다니도록 시켰어.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학원에 가서 수학인가 산수 문제를 풀어보니까 평균 30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.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선생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라는 물어봐.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나는 진짜 현대의 교육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사람입니다. 그냥 저가 아름답게 자랐으면 좋은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자네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는 GQ하고 IQ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IQ라는 것은 항상 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우는데 엉터리를 외우는 경우도 있다고. 지금 현재 교육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 애가 볼 때는 저거 안 외워야 될 걸 외운다 생각을 하고,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얘가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지 말고 그건 나이가 들면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연히 그 애가 해결을 할 것이다. 현재는 이 현재의 교육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발을 맞추어 가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. 그 애가 지금 현재 산수 문제 30점을 받아갖고 집에 가져왔을 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 쟤는 영 머리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런 속에 안 어울리도록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냥 너무 안 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.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과하지 않게끔 애한테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로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하도록 이렇게 시켜라. 그러니까 현재의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건 그대로 답습하도록 시키고, 이 교육의 어떤 새로운 그런 속에서 알을 깨고 자기 발전을 시키는 시절이 스스로 만들어지도록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.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. 엄마, 아버지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은 좀 벌었다고. 그러니까 내가 돈은 벌었으면 이 사람 생각이 어떻느냐 하면 내가 대학만 나왔더라도 지금 자기 생각에는 대통령도 해먹겠는데 못 배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들을 놓으면 어찌하든지 간에 좋은 대학도 보내고 공부를 내만큼 시켜 놓으면 내가 못하면 하늘 풀어줄 것이라 생각하는 건 천만의 이야기예요. 머리라는 것, 즉 두뇌도 부모를 닮아요. 부모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면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는 그런 어떤 DNA를 닮아가거든요.
아버지 엄마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아들은 잘하라고 하면 그 사실은 무리한 일이 된다고요. 그러니까 그 아들의 두뇌나 역량에 따라서 공부를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의무교육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?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나 그 공부를 하라고 국가가 명해놓은 것이에요. 그럼 고등학교까지 갈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열심히 아들한테 시켜보고 그 뒤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 대학을 가든지 학교를 가지 않고 사회로 진출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제일 걱정은 어쨌든 우리 애를 스카이 대학을 넣어야 되겠고 아버지가 좀 잘 벌면 유학도 보내고 싶고 막 이런 아주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못 해줄 때 부모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.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남들과 발을 맞춰서 나가면서 애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져오는가를 부모가 잘 판단해보고 앞날을 결정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 봐집니다. 왜냐하면 엉터리 없이 학교를 이어놓으면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예,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시간의 허비라고 생각합니다.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거든요.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교육을 받은 당사자가 행복해야 되거든요. 내가 전에 우리 그 어머니가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가 자주 병원을 찾아가서 걱정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한테 찾아오는 그 한마디로 닥터가 하나 있어서 그게 이제 인턴하는 친구 같은데 애가 오면 열도 재고 주사도 놓고 이러는데 영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. 막 그 주사 놓으면서 아주 싫은 표정이 역력해. 그래서 이제 좀 친하게 됐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. 선생님,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라 의사지만 왜 했습니까? 그러니까 부모가 어쨌든 의사를 시켜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해서 공부는 잘하니까 당신은 뭘 하려고 했는데요 하니까 자기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디자이너 그건 미대에 속하지 않습니까? 미술 공부하면 굶어 죽는다고 부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라 해서 했는데 환자를 보고 그 주사기나든지 약품 냄새를 맡을 때마다 머리가 혼미해지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.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.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답습이 됐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의사로서 인생을 살고 마친다고. 그러니까 내가 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의사에 대한 연구도 해보고 그 병에 대한 책도 보고 그러면서 그걸 행복해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 이 애가 뭘 제일 하면 행복해 할 것인가, 그 다음 뭘 제일 잘할 것인가를 부모가 면밀히 살피고 난 후에 그 일을 인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제발 내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을 보내야 돼, 어느 학교를 보내,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굳건하게 그 학교 학생들하고 잘 어울려서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가 안 부모가 판단해보고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는 좀 채찍질을 해주고 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지. 그걸 갖다가 그 초등학교 나온 애가 들어오면 웅변 학원에 보내고 다음 수학 학원에 보내고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집에 들어오면 11시쯤 돼서 애가 널치거나 들어오면 잔다고요.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노상 졸고 있다가 또 들어오면 또 웅변 학원 보내고 또 뭐 수영 이래가지고 애를 배려 놓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학생과 어울려서 예를 들어 30명이 초등학생 같으면 30명이 같이 움직여가는 속에서 원활하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지 그 안 되는 걸 갖다가 그 머리는 용량은 이만한데 보세요. 웅변학원 보내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겠고 뭐 수영도 가르쳐야 되겠고 태권도도 가르쳐 이러면 애가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뒤에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그 대열에서 위탈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런 일이 없도록 아들과 잘 대화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.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. 아이를
너무 이제 행복하게 한다고 방치를 하고 그냥 다 그 뜻대로 해줘도 안 되고 이 균형 있게 교육도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게끔 가르치면서 또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살펴서 가야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중간을 유지한다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나는 학군에 가서 아예 이 길로 가겠다. 라든지 내가 좀 전에 되게 어려운 중간을 겁니다. 유지하라는 건 아니고 네네. 한 무리의 뭉치 속에서 위탈하지 않게끔 네. 나가도록 해주면 자기 능력에 따라서 상위권도 되고 중위권도 되고 하위권도 되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럼 중위권이 되면 조금 그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격려를 해서 상위권으로 올리고 하지 막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뭐 이상한 것까지 다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. 네네. 그러니까 학교의 성적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로 가르치고 태권도, 뭐 수영, 뭐 달리기, 피아노 학원 이런 머릿속에 피아노 건반을 때리다가 집에 와서 수학 보려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치면서 그게 이제 대학을 가게끔 하는 방법이거든요. 네. 그게 전혀 안 되고 나는 도저히 그 공부를 못 하겠다고 할 때는 그럼 뭐 하고 싶으냐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. 응? 난 뭐 음악도 싫고 공부도 싫은데 제일 잘하는 게 체육입니다. 이러면 체육과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부모 일이거든요. 공부를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걸 갖다가 막 두드려서 아무리 해도 좋은 대학을 못 가요. 그러면 체육과를 가게 되면 체육학을 가르치면서 그와 맞추어서 자기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.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자식을 끌고 가면 결국은 위탈해 버린다고요. 네. 안 한다고 뒤에는 날주기를 하고 들어눕는 그런 경우도 아들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좀 질문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. 요새 엄마들은 고민이 전 17개월 아이를 가지고 있고요. 이게 학군을 위해서 내가 지역을 처음부터 요새는 그렇거든요. 지역을 세팅을 해서 친구도 이제 계속 만들어주고 그러려고 좀 그런 결정을 내가 어느 동네에 살 건가에 대한 결정을 되게 일찍 좀 하는 편이에요. 그런 지점에서 선생님 학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. 그건 정말 어머니가 잘하는 겁니다. 그건 네.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켜 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학군 선택도. 네. 예. 그러니까 학군을 선택해 주면 애가 대학을 가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. 네. 그러니까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. 그리고 좋은 학군에 집을 사서 다니면 그 집값도 올라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뒤중의 효과를 내거든요. 네네. 그거 학군 거 필요 없습니다. 사모님, 살고 싶은 동네 사십시오. 이것보다는 자식을 위한 길이라면 그건 부모가 노력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 정말 오늘 너무나 실전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.